탈모약 먹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신다고요? 바로 탈모약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탈모인사이드 닥터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탈모약과 우울증, 탈모약 먹고 기분이 저하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 전문 분야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표 원장님이신 박찬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홈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찬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탈모약을 먹었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울증, 단순히 기분이 조금 저하되고 가라앉는다고 해서 우울증인지, 우울증이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진단되는지 우울증 개론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보통 소나기랑 장마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일시적인 우울감은 소나기처럼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한 기분은 장마처럼 그 기간이 수주, 수일 동안 지속이 되고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분 때문에 예전에는 재밌었던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 자체나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생각하는 거나 신체적으로도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탈모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잘 되면 엄청 기분이 좋다가 또 치료가 이렇게 생각보다 안 될 땐 저도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일시적이니까 우울증이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치료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분이 우울하다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간도 길고 생활에 지장을 주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모약과 우울증, 탈모 진료하는 의사분들도 관계없다고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입장에서 탈모약 실제로 우울증과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부터 미국 FDA를 비롯해서 2024년에는 영국과 유럽에서도 피나스테이드를 복용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이나 우울 증상에 대한 경고 카드를 꼭 넣도록 실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수면 장애,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언급을 피했던 반면 이제는 그래도 무시하기 어려운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기전이 밝혀진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울증 생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사실은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작용은 남성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뭔가 남성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런 남성 호르몬이 이제 어떻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거든요. 우리 중추신경계 혹은 우리의 감정과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기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나 이쪽에 부작용들이 먼저 밝혀진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약을 먹게 되면 DHT라는 그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DHT가 떨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거나 젊은 분들에서는 특히나 더 우울증의 위험성이 더 높아져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기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말씀하셨던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2차적으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더 악화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탈모약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감정 기분을 좀 다운시키는 거에 관해서 좀 더 안전한 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피나스테로이드가 더 먼저 승인을 받고 많이 쓰였기 때문에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두타스테로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이게 정신과적인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논하기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슷한 기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요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약을 끊었을 때 우울 증상이 사라지는지를 보면 이제 약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피나스테로이드가 두타스테로이드보다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빠져나가는 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끊었을 때 바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분들 처음 약을 드신다면 피나스테리드
계열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탈모약을 먹고 우울감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에 우울증 앓던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내가 원래 있던 우울증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는 건지 아니면 탈모약을 먹어서 기분이 가라앉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약물로 유발되는 우울증은 그렇지 않은 우울증에 비해서는 비교적 발생 시기나 회복되는 시기가 좀 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약을 먹고 나서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 수면장애, 자살충동 같은 것들이 생겼고 만약에 약을 끊었을 때 그 증상이 1, 2주 안에 없어진다면 약으로 인한 우울증이 훨씬 더 이제 의심이 되겠고요.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우울 증상들이 유지가 된다면 약물과는 조금 별개로 기저의 기분 증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전문가의 평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또 수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우울증일 수가 있는 건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증상으로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우울증을 진단할 때는 진단 기준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진단 기준에 명시된 9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 흥미나 재미의 상실, 수면이나 식욕 패턴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제 좀 더 심한 분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사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모약을 복용했는데 우울해지고 평소보다 의욕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또 심한 경우에 뭐 죽고 싶다 이런 자살 충동이 생긴다면 사실 많이 놀라실 거거든요. 어떻게 진료를 바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정신과를 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약을 뭐 끊는다든지 약을 변경한다든지가 하나의 옵션일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젊은 환자분이거나 기저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탈모약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선별이 되면 약을 복용하시는 기간 동안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혹시 기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깔아지거나 예민해지진 않는지, 잠 패턴이 좀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지, 충동이 올라오진 않는지 스스로 이렇게 좀 느껴보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위험성이 이제 명확해졌다, 느껴진다 이러면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알리고 필요하면 정신과에 연계해서 자세한 평가나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모약을 먹고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 그 올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은 약을 중단을 자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병원에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약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과에서 평가가 필요한 증상들은 단순한 우울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나 타인의 안전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자해나 자살 충동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탈모는 정말 모든 남성, 여성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질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탈모약을 먹고 탈모 치료를 하는 중에 우울증 아니면 피로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경우에 사실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생 앓지 않던 이런 우울한 증상을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겪게 되면 사실은 환자분들도 많이 놀래고 진료 현장에서 처방하는 의사도 많이 속상합니다. 탈모약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감정의 변화, 우울증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외적인 이런 아름다움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사회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스스로 나를 돌보고 내면의 어떤 힘들을 좀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강함을 키우라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우리 탈모인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인데요.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의 일상이나 이런 루틴들을 좀 정해놓고 지켜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만 잘 지킬 수 있어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내 눈에 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적인 어떤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하면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시고 힘든 얘기라든지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모는 사실 정신과와 생각보다 많이 밀접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도 탈모가 오고 결국 내면에 문제가 생겨도 탈모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맘모스. 오늘 이렇게 탈모약과 우울증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박찬흠 대표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탈모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탈모 인사이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